네, 이제 12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연말에 대한 변동성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진짜 전략으로 국내 증시 대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산타랠리는 고사하고 지금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예고된 산타 할아버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기쁘던데요. 기쁘. 설마 이제 이 나이에 산타 오실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식하고 주식. 참 안 됩니다. 생각대로 뜻대로 좀 안 된다. 근데 공통점이 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요거는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워낙에 악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좀 하죠. 우리 증시 주변에 무슨 악재가 있길래 우리 증시가 어제부로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네. 1.2%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이 올해 아직도 플러스 한 23%, S&P 500 기준으로 어우 짱짱하죠. 그다음에 독일도 플러스 11% 아직까지. 그다음에 중국 상해 지수 플러스 4%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플러스 1%예요. 우리만 지금 왕창 내려와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정치 주변 악재를 좀 보니까 미국 연준의 긴축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지금 분석에 수주일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요인은 저는 백신 불평등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에다가 또 가상이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는 얘기가 네. 간밤에 나왔다는 거. 이게 아마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 빠진 거에 한 8할이 될 겁니다. 그게 크게 무너뜨렸고 또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맞물린 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 요것도 걱정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는 것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거 아직 덜 팔았을 겁니다.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종목당 10억인데 이거 아마 덜 파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급하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지수 낙폭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과매도 분명히 한데 전혀 지금은 뭐 약발도 안 먹히는 공포감에 쌓여 있다. 이 공포감은 지금 여기 국제 유가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어우, 많이 빠졌어요. 겁나겠죠. 지금 한 두 번, 세 번 두들겨 맞고 있는데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85불 가던 게 지금 66불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11월 들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단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지난번 그 10월 11월이거든요. 네네. 11월에 그때 날짜가 좀 이상한데 밑에 날짜 무시하시고 보십시오. 11월 FOMC 회의 때 그때 이제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그때 그 이후로 급등이 나오고 금리 인상 속도나 테이퍼링 같은 경우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금 빨간 화살표 11월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보시면은 다시 뭐 주춤주춤 주저앉다가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속도를 높이겠다는 언급 때문에 단기 좀 반등이 나오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지금 더 크다는 게 이 국채금리도 잘 나타나 있고 아까 설상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연준의 기본 스탠스는 예전에는 이제 벌써 예전이네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미국 경제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왜 갑자기는 아니지만 더 강하게 대두된다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혹시나 기대는 좀 했죠. 야, 이거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혹시 또 연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좀 늦춰주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했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유가도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중앙은행의 제1책무는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인플레이션 잡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본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문제를 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니 표현을 들면 그겁니다. 환자가 그동안 누워있다가 약을 치료를 했었는데 환자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떼려고 하니까 다시 자빠지는 형국이에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 약을 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상가상의 모습을 보였고 우리 오랜만에 이거 보는데요. 이 그림. 글로벌 백신 접종률입니다. 야, 이거 앞으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드디어 아우, 또 한번 보네요. 저기서 터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츠나와 남아공, 짐바브웨, 나미비아 쪽을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낮죠. 여기 우리 한국, 싱가포르 보시면 싱가포르 93, 한국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일본하고 80%까지 올라왔고 미국이 의외로 낮아요. 워낙에 좀 그 안맞기를 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백신 남아 도는 거 좀 돌리면 좋은데 안 돌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 쪽에서 클린하게 되더라도 이 백신이 엉뚱한 곳에서 창궐 하다가 그쪽에서 변이가 발생해서 건너와 버리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제가 새벽에 확인을 좀 한 걸 보니까 내용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그 남아공하고 그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최신 뉴스를 보니까 이거 남아공 발병 전에 네덜란드에서 나왔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최초에 나온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6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6월에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퍼지면서 델타가 이제 주도 이제 세력으로 커진 거죠. 해서 그 이후부터 장이 안 좋았죠. 6월 정점을 찍고 7, 8 내려올 때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은 물론 있었지만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데미지를 줬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파월 연전 의장이 이제 오늘 얘기한 거 간밤에 얘기한 것도 결국 이거죠. 델타 변이처럼 이렇게 요번에 또 이 새로운 변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담을 좀 주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우리가 델타 변이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세 가지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전파력, 두 번째는 치명률, 세 번째는 백신을 무력화할 것인가. 요 세 개가 중요한데 이미 검증된 거 하나 있습니다. 전파력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전파력은 이미 델타보다 넘어선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사실 전파력이 세도 치명률만 낮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백신을 무력화시키냐는 것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한 며칠 전인가요? 모더나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거 개발하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항한 백신을 만드는데 몇 개월만 하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야, 그러냐? 금방 하는구나. 근데 똑같은 비슷한 말을 바로 직전에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백신이 이번 오미크론에 잘 안 먹힐 것 같다. 그 얘기 듣고 급락 나온 거예요. 아시아장 급락 나오고 미증시 뭐 뒤죽박죽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며칠 전에 했던 그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어차피 백신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같은 말인데 다르고 다르고 지금 완전히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는 그만큼 공포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 무력화인데 이거 확실히 나오는 것은 지금 한 1, 2주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정시는 그 사이에는 좀 답답한 불확실성이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지수 모양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2,900이었거든요. 네. 뭐 2,900과 예를 들어서 2,900포인트와 2,830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죠. 하필이면 또 어제 시초가가 세게 나왔어요. 붕 띄웠다가 밀어버리면서 장대 음봉 밀렸는데 오늘 시장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위쪽에 뭐 ADR 지표나 이런 보조 지표를 보면 분명히 과매도 국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와도 저는 이상하진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서 함부로 반등 얘기 꺼내기도 힘듭니다.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또 크다 보니까. 그럼요. 지수가 밀릴수록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나 글로벌 긴축에다가 변이 바이러스, 우리는 또 세금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걸 보면 굉장히 우울한데 요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죠. 위기를 기회로라는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림 네. 보시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현금을 좀 더 만드십사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주식을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샀습니다. 원래 목표하던 가격이 20% 12,000원 정도 가면 난 팔 거야, 20%만 먹고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장 분위기가 밀리는 분위기고, 만약에 8,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원래 10,000원에서 제가 8,000원까지 밀릴 때 버텼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12,000원 가게 되면은 20% 수익을 가져옵니다. 근데 만약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8,000원 내려가서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바닥 찍고 올라올 때쯤 물을 좀 탄다 그러면 단가를 9,000원으로 낮출 수가 있죠. 그러면 9,000원에서 12,000원 가게 되면 플러스 30%예요. 이게 현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이고, 제일 좋은 건 물론 이겁니다. 지금 많은 가격에 장 빠지기 전에 미리 다 팔고 8,000원 저점 잡아서 가는 게 최고죠. 근데 우리가 뭐 돗자리 깔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작년에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3월에 우리가 흔히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 3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8,000원에 운 좋게 잡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는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기를 기회로라고 보여주는 것은, 이런 기회를 잡아서 8,000원까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아니, 그럼요. 네. 어차피 시장이 지금 작년 3월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장이 무한정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량주를 적정 비중 가지고 가자. 복원력이 높은, 실적이 되는, 숫자가 되는 종목. 장이 안 좋다고 해서 테마주 잡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비중의 어떤 우량 종목을 가져가자. 이건 뭐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폭락이 나올 때, 그러니까 뭐 한 3~4%는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요즘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4% 빠집니다. 근데 특별히 종목이 10% 내외 빠진 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하자. 현금이 있으니까. 그죠? 우량주에 한해서요. 아니, 그럼요. 네. 무조건 그건 우량주입니다. 테마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종목이 한해서 급락이 나올 때만, 폭락이 나올 때만 매수를 하자. 추가 매수를 하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방향이나 그 이후에 시장 방향이나 성격이 나올 때, 그때 제대로 내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방향과 성격이라는 것은 오미크론의 정체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결정적인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전략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 현금 갖고 계신 분들보다 사실 주식에 꽉 채워서 이 주식만 그냥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관망하셔야 되나요? 제가 6월부터 현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 만약에 지금 현금이 없으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현금을 좀 만드셔야 돼요. 아, 조금이라도요? 예,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밀릴 만큼 또 밀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식 100% 내지는 신용풀, 대출풀이면은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현금을 만약에 10에서 30%면 제가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 내가 현금을 10%라도 가지고 있으면 시장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장 밀리면은, 그래 뭐 내가 정말 죽겠어, 밀리면은 내가 싸게 한번 잡아줄게, 기회는 있잖아요. 네. 내 종목이든 남의 종목이든 내가 사고 싶던 종목을 싸게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주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이 밀리면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손실 커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5%라도 있다 그러면 마음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전혀 없다, 아유 지금이라도, 지금 팔면 이게 뭐 답이 있습니까?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늦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금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손실이 적은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손실이 큰 것 중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좋은 종목을 정리하셔야 돼요. 얼마 빠졌고 올랐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의 우량도로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걸 팔면 안 되고요. 네. 실적이 안 좋은 종목 테마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안 빠졌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의 우량도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네. 제일 안 좋은 종목을 쳐야 돼요. 그 종목으로 한 걸 만드는 게 맞습니다. 변동성을 가져간 좀 테마주일수록.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져가야 될 종목은 보건력이 강한 종목. 나중에 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지수보다 2배, 3배 먼저 올라갈 종목. 그건 숫자가 되는 실적 우량주거든요. 그건 뭐 거의 100% 맞아요. 네. 우리가 관심 종목 지금 보시면은 상당수 종목이 쓸려 나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현금 이동 더 늘립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둘째는 많이 오른 종목들 좀 차익 실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봅시다 했는데 세 번째는 틀렸어요.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런 모습이죠. 지금 여기 뭐 코로나 관련주, 민간 가치주, 성장주 등등 종목들이 있었는데 상당수 종목들이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 기준가, 이탈가,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저점 이런 거 깨면 그냥 짤없이 내보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 내보여야 돼요. 낙폭 과대주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 KST,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없어졌나요? 다 나왔습니다. 전저점 다 이탈했어요. 제가 전저점 이탈하면 삼성전자가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종목들은 내보내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시간 좀 됩니까? 고수와 중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보분을 나누는 기준을 저는 그렇게 봐요. 손절매가 안 되면 그분들은 저는 하수라 보는 것이고 손절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중수라고 봅니다. 주식투자 할 때. 그리고 고수는 누굴 고수라 보냐면 손절매 이후에 그 종목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 기준가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나중에 회복될 때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내보내고 나서 장이 회복될 때 다시 나중에 사시면 돼요.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살아있는 종목을 보시면은 거의 뭐 여기 성장주 중에서 대전자 재료나 첨보 쪽은 메인이 맞아요. 확실히 2차 전지가 까딱도 안 하는 모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19 회복주들 다 죽었거든요. SM도 물론 빠졌지만 하이브나 이런 종목 보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습니다. 어제 KB금융을 보면서 야, 참 다벗구나 생각을 했는데 KB금융이 그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장이 안 좋다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바이오주도 못 사고 리오프닝주도 못 사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의 정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방향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력이 높은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중간 지점에 있는 아무 영향 안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종목 중에서 여기 보여준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 중에 관심을 좀 가지시다가 방향이 드러날 때 오미크론의 정체가 드러날 때 그 방향으로 베팅을 하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변동성 안에 좀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지금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